트렁크 공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저처럼 골프를 즐기시는 분들은 2인 내지 4인 라운드를 많이 다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준대형 세단의 장점이라고 하면 4인 라운드가 충분히 가능해서 4명 모두가 편안한 착자감을 느끼면서 다닐 수 있어야 되는 그런 필요 충분 조건이 있는데요. 이 모델의 트렁크 공간은 어떤지 우선 골프백 2개를 넣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부분은 이 안쪽으로 타이어의 휠 하우스 쪽이 움푹 나와 있는 것 외에는 이 끝쪽은 이렇게 양쪽으로 길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골프백을 제가 스탠드백인데 직접 넣어보면 공간이 이 정도 나왔습니다. 눕혔을 때도 2개가 들어가고요, 세웠을 때도 2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이쪽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은 골프백을 할 때는 최대한 안쪽으로 붙여서 이렇게 가로로 해도 되고요. 그리고 2개를 넣었을 때는 저는 와이프랑 보통 2인 라운드를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2개를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2인 라운드는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4인 라운드를 간다 그럼 이렇게 가로로 4개를 싣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 안쪽 공간이 있기 때문에 3개까지는 충분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럼 하나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3인 라운드까지는 가로로 2개, 이쪽에 위에 하나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4인 라운드를 하신다 그러면 4인 라운드는 2열로 크로스를 실어야 되는데요. 골프백을 세로는 들어가는데 공간이 살짝 부족하기 때문에 2열로 마주 넣으시면 됩니다. 눕혀서 2개를 넣고 또 이제 크로스 되는 방향으로 2개를 넣으면 충분히 4개가 가능합니다. 크로스 되는 방향으로 하면 위쪽에 2개를 실으면 되고요. 아래쪽에 2개, 위에 쪽에 2개가 들어가면 충분히 4인 라운드를 위한 골프백을 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이 확실히 이전보다 전장이 넓어지면서 그랜저보다 35mm까지 넓어진 전장을 갖추다 보니까 확실히 이전 모델보다 트렁크 공간도 넓게 효율적인 공간으로 설계가 된 게 사실입니다. K8이 이번에 5050mm로 출시가 되면서 휠 베이스는 이전과 그랜저와 동일하게 맞췄기 때문에 나머지 이 트렁크 공간에 대한 부분이 더욱 넓어진 건 사실이고요. 4인 라운드를 계획하신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K8을 시승하고 있는데요. 이 모델은 가솔린 2.5 시그니처 모델이고요. 썬루프가 적용이 돼 있어서 2열에서도 탁월한 개방감을 느낄 수 합니다. 썬루프는 아주 개방감 있게 열리기 때문에 특히 2열에서의 그런 개방감이 탁월한 느낌을 받게 하고요. 이런 이유로 2열에 탑승객이 많은 가족들은 필수 옵션으로 선택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20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어서 측면에서 보는 디자인이 휠 하우스를 가득 채우는 그런 느낌부터 20인치 휠의 그런 전기차스러운 디자인까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있고요. 전면 디자인이 이번에 굉장히 전기차스럽게 바뀌었다는 의견이 분분한데, 그러다 보니까 20인치 휠의 디자인과 전면의 그런 디자인, 이런 부분이 잘 매칭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전면에 보면 스마트폰 거치대가 이렇게 2개가 있어서 일전에 저희가 리뷰한 적이 있는데, 이동 중에 이렇게 스마트폰을 세로로 거치해서 충전을 하시면 되고요.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어서 안정감 있게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출시된 차량들은 동승석을 배려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요. 이 모델도 스마트폰을 동승석에서도 거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동승석에서도 무선 충전에 편안함을 누릴 수도 있고요. 이쪽에는 블랙 하이그로시라기보다는 살짝 그레이 톤인데 고급스러운 느낌을 갖게 하고요. 단지 아쉬운 부분은 이런 우드나 그레이 하이그로시, 그리고 이쪽에 깔끔하게 물리 버튼을 없애고 다 터치로 들어간 이런 하이그로시 터치패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갖게 하는데, 이쪽에 이런 소재가 굉장히 좀 플라스틱 같은 재질이라 살짝 아쉬운 느낌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쪽 플라스틱 부분도 약간 고급스러운 소재를 적용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워낙에 고가 논쟁이 좀 강하고 이전 모델에 비해서 트림에 따라서 4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가격 인상이 됐다고 하면서 그런 옵션들, 추가된 옵션들을 감안해도 너무 비싸지 않냐 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까지 그런 고급스러운 소재를 써서 가격 인상을 더욱 부추길 필요는 없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쉬운 느낌은 있지만 이 고급스러운 럭셔리에서 좀 빠지는 이런 플라스틱 부분도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이 아래쪽을 이렇게 버튼 터치를 해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에코, 도몰, 스포츠 모드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스포츠 모드는 이따 주행하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배기 사운드가 올라간 것 외에는 출력이나 이런 부분, 변속이 좀 빨라지는 부분, 이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기분상의 스포츠 모드라고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평소에는 에코 모드와 노멀 모드 위주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열의 공간은 상당히 넉넉한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레그룸 공간은 1열을 어느 정도 넉넉하게 세팅한 상태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1열을 좀 넉넉하게 편성했다고 할 수 있는데, 레그룸 공간은 주먹 2개가 정도가 들어가는 이런 좀 넉넉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시트 포지션이 생각보다는 살짝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175가 되는데 헤드룸 공간이 거의 남지가 않습니다. 살짝 높아지면서 주변으로 보이는 개방감은 상당히 개선이 됐는데, 아쉽게도 제가 175cm인데도 불구하고 2열에서의 헤드룸은 상당히 좀 타이트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180cm 이상의 그런 분들에게는 상당히 좀 부족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서 2열은 어떻게 보면 키가 작은 성인이나 여성분들, 아니면 어린 자녀가 앉기에는 충분한 공간이나 남성분들이 앉기에는 좀 부족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트 포지션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서스펜션이 강하냐 무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일조할 수 있는데요. 시트 포지션이 높은 상태에서 출렁거림이 어느 정도 느껴지는 분들은 서스펜션이 상당히 무르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출렁거림이 어느 정도 강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제가 운전하면서 느꼈을 때는 서스펜션이 그렇게 딱딱하거나 무르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간 수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라고 보여지고요. 사람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딱딱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무르다고 느끼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중간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2열의 탑승자들이 많은 이 K8이라는 포지션, 차량의 포지션을 봤을 때 이 2열의 시트 포지션이 너무 높은 부분은 좀 아쉬운 점 중에 하나로 좀 기록될 것 같습니다. 여기 우선 방지턱이 많은 곳이라 한번 지금 달려보고 있는데요. 부드럽게 넘어가는 느낌인데, 다시 한번 방지턱을 30km 속도로 넘어봤는데 출렁거림이 생각보다 세진 않고요. 부드러운 느낌으로 좀 넘어가는 느낌이라서 방지턱을 넘어 다닐 때는 확실히 느낌은 편안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스펜션의 강도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스펜션이 굉장히 좀 소프트하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심 주행에서의 편안한 착자감, 이런 부분은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K8을 시승을 하고 있는데요. 2.5 가솔린 모델은 타 엔진에 비해서는 이렇게 커다랗게 넉넉해진 공간으로 돌아온 K8 페이스리프트를 소화하기에는 살짝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제가 오늘 도심 위주로 주행을 했는데 고속 주행 시에는 확실히 힘을 쓰는 그런 배기음이 느껴지는 게 사실이고요. 좀 과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이왕이면 4인이 동반으로 많이 여행을 다닌다 그러면 3.5 가솔린 모델을 선택을 추천드리고 싶고, 저는 부부끼리, 저랑 와이프랑 둘이서 여행을 주로 다니다 보니까 2.5 가솔린 엔진이면 충분히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2열의 개방감을 생각했을 때는 썬루프는 무조건 필요한 옵션이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썬루프가 없으면 2열이 상당히 시트 포지션이 높아서 좀 아쉬운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썬루프는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공간에 대한 그런 만족도, 이런 부분은 상당히 높아졌는데, 시트 포지션이 전체적으로 높다 보니까 1열에서 운전하는 사람도 개방감은 좋으나 방지턱을 넘을 때나 고속주행을 할 때는 살짝 떠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뭐 이런 부분은 장점이자 단점이다 이렇게 딱히 구분지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2열에 제가 175cm인데 앉았을 때 헤드룸이 거의 안 남는 걸 확인했을 경우에는 남성분들은 사실상 넉넉하게 타기는 어려운 모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많은 얘기를 듣고 왔어요. 서스펜션이 딱딱하다는 분이 있고, 출렁거림이 심하다는 분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직접 느껴보려고 했는데, 저는 그냥 무난한 기존보다 살짝 개선된, 출렁거림이 개선된 느낌이라고 보여지지 딱딱하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직접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전체적인 공간의 만족도, 그리고 크기에 대한 부분, 앞서 처음에 언급했듯이 골프백 4개까지 넉넉하게 들어가는 그런 트렁크 공간, 이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매력적인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시승기는 오늘 좀 참고용으로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렁크 공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팩트로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시승기는 마치고 다음 편에 좀 더 길게 시승하면서 롱텀 시승기로 한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